시그널 시즌 1을 향한 10년의 기다림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 2016년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단순한 추리극을 넘어 한국 드라마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전기라는 독창적인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시즌2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과연 시그널 시즌2는 10년간 쌓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시그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명확하다. 무전기를 통한 시간 초월 소통이라는 설정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시청자들은 마치 사건과 함께 호흡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현재에서 과거로 이어지는 대화는 인과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 무전기를 통한 한 통의 통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의 핵심이었다. 시그널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는 정의와 그에 따른 대가라는 주제였다. 이 드라마는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을 건드렸다. 많은 사건들이 증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늦게 찾아온 정의, 그리고 항상 약자가 먼저 대가를 치른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시그널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 질문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시그널의 가장 큰 매력은 과거를 고칠수록 현재가 왜곡된다는 설정에 있었다. 과거의 누군가를 구할수록 현재는 변형되었다. 이 드라마가 매력적인 이유는 영웅이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였다. 정의에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다른 무언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그널은 기적이 아닌 결과에 관한 드라마였다. 시즌 1이 남긴 3가지 큰 숙제가 있다. 첫 번째는 실종된 인물이 정말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시즌 1이 끝난 후 팬들이 품고 있던 것은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심 인물의 운명이었고 끝맺지 못한 느낌은 시청자들을 10년 동안 따라다녔다. 시그널 시즌2가 화제가 되려면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독성 있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어느 타임라인에 살고 있으며 존재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체 시간 논리의 핵심이다. 두 번째 숙제는 배우 조종자가 단순히 각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그널의 매력은 누가 누구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건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에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점차 깨닫는다. 범인은 때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수면 아래에는 은폐의 메커니즘, 침묵, 그리고 진실을 짓누르는 권력이 있다. 따라서 시그널 시즌2가 큰 반향을 일으키려면 과감하게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단순히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추적하고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실이 드러나면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 세 번째 숙제는 무전기의 인과 법칙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전기는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전달한다. 과거에 대한 각각의 개입은 현재의 일련의 변화를 초래하며 드라마는 항상 공짜 구원은 없다고 암시했다. 시그널 시즌2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면 이 법칙을 명확히 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 사람을 구하면 다른 사람이 사라질 수 있고 한 사건을 해결하면 새로운 사건이 생길 수 있다. 무전기가 문이라면 문을 열 때마다 재앙을 풀어놓는 것이다. 시그널 시즌2가 화제가 될 수 있는 4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무전기 법칙의 변화다. 시즌2는 시즌1의 느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규칙의 변화는 시청자들이 시간 논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제를 모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가 더 이상 현재에 대해 맹목적이지 않거나 통화 횟수가 제한되어 각 통화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되거나
제3자가 도청하여 무전기가 사람을 구하는 도구에서 사람을 사냥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시그널 시즌 2가 폭발하려면 시청자들이 범인보다 무전기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 변화는 단순한 설정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서사 구조를 재정의하는 핵심 요소다. 시즌 1에서 무전기는 희망의 상징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 통화가 제한된다면 주인공들은 언제 무전기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긴장감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각 결정의 무게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무전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된다는 설정이 추가된다면 과거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 드라마 팬들이 특히 좋아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의 무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다. 둘째는 과거를 수정할 때의 도덕적 갈등이다. 개입할 권한이 있을 때 질문은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해야 하는가다. 과거의 올바른 선택이 현재의 새로운 비극을 만들 수 있고 시청자들은 스스로 편을 나눌 것이다. 절대 정의편 대 실용적 평화편. 이것은 매우 화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 누구나 의견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의가 있는 세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덜 고통스러운 세상을 원하는가? 셋째는 미제 사건의 현실성이다. 시그널이 인기를 끈 이유는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미제 사건은 종종 시스템 오류, 편견 또는 피해자가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지 않을 때의 무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진실 범죄 스타일의 콘텐츠를 만든다면 구체적인 실제 사건을 즉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메커니즘을 분석하기만 하면 된다. 왜 미제 사건이 존재하는가? 왜 증거가 무시되는가? 왜 수사관이 차단되는가?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요약하는 다른 콘텐츠보다 깊이 있게 만들고 시청자들은 분석력 있는 채널로 신뢰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제 사건은 단순히 범죄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의 문제로 인식된다. 시그널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실제로 한국 사회가 겪었던 여러 사건들의 그림자가 드라마 속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며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을 마주한다. 이러한 현실성은 시그널을 다른 추리 드라마와 차별화시키는 핵심 요소다. 넷째는 10년의 기대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시그널 시즌 2가 화제가 되는 것은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명작이라는 압박 때문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시즌 2가 모든 복선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은 너무 많이 해결하면 시즌 1의 정신을 망칠까 봐 두려워한다. 이 논쟁은 매우 쉽게 폭발할 수 있다. 누구나 시그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는 안전한 시즌 2가 없다. 정점을 넘어서거나 질식할 정도로 비교당하거나 둘 중 하나다. 시그널 시즌 2가 반드시 답해야 할 7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누가 정말로 그들의 손에 무전기를 놓았는가?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다. 무전기가 운명처럼 나타났는가 아니면 의도적인 설계였는가? 누군가가 계획했다면 시그널 시즌 2는 사건 해결에서 게임 해독으로 전환될 것이고 위험 수준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반전을 좋아한다. 우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조종된 손이 있었다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무전기가 주인을 바꾸는가? 두 사람만 대화한다면 이야기는 익숙하다. 하지만 무전기가 주인을 바꾸거나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권력 투쟁으로 변한다. 무전기를 가진 사람이 이점을 가지며 그 이점은 사람을 구하거나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스릴러를 만드는 질문이다. 무전기를 도구가 아닌 증거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많은 타임라인 가지를 만드는가. 시그널 시즌 2가 시청자를 설득하려면 명확해야 한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덮어쓰기인가 분기인가. 각 선택은 다른 이야기 결과를 만들고 팬들은 이런 논리를 찾아 오류를 잡거나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타임라인 법칙이 명확할수록 드라마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댓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화제가 되기 쉽다. 넷째,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인가?
시그널은 항상 잃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훌륭했다. 시그널 시즌2는 시청자들이 모든 것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히 아픈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군가가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되돌릴 수 없는 희생이거나 사랑받는 캐릭터를 무너뜨리는 진실일 수 있다. 자, 이 질문은 시청자를 붙잡는다. 누구나 드라마가 얼마나 잔인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가의 문제는 시그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많은 드라마들이 해피엔딩을 위해 희생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시그널은 다르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한다. 시즌2가 이 원칙을 유지한다면 시청자들은 더욱 몰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드라마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스템 뒤에 사람이 드러나는가? 시즌2가 각 사건만 해결하고 시스템 계층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야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즌2가 은폐 네트워크를 드러낸다면 시그널 시즌2는 대규모 전투로 전환되어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줄 것이다. 이것은 분석가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시그널 시즌2는 누가 했는지 답할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할 수 있었는지 답한다. 여섯째, 실종된 인물이 진짜 살아있는가 아니면 타임라인의 환상인가?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복선이다. 시청자의 희망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캐릭터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이야기는 왜곡된 타임라인에서 존재하는 대가를 깊이 파고들 것이다. 환상에 불과하다면 드라마는 더 비극적이고 철학적일 것이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이것은 화제가 되는 지점이다. 팬덤이 편을 나누고 끝까지 논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진실이 폭로되면 무엇이 먼저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주제 측면에서 결론이다. 시그널은 항상 진실과 사회적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범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자, 신뢰, 명성, 경력, 심지어 시스템까지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시그널을 일반적인 수사 드라마와 다르게 만드는 질문이다. 플롯 반전보다 가치를 우선시한다. 몇 가지 안전하지만 자극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시그널 시즌2는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 무전기 규칙을 바꿀 것이다. 배후는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일 수 있다. 그리고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답과 함께 오는 희생일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A. 무전기를 누른다. B. 무전기를 부순다. C.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편으로 다음 분석을 만들겠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드라마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